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소형 은행들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죠.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훈풍이 고스란히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다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2,410포인트 선에서 갭상승 출발했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달리면서 현재 구간 2,410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81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현재 구간 810포인트 선 내외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지수와는 다르게 체감 지수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역시나 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으로 강하게 순매수 기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갈수록 매수의 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을 향해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 동향을 보면은 54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업종별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주가 들어서 있는 디지털 그리고 지역 은행들이 포진되어 있는 금융주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 행렬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동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테슬라가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죠. 국내 증시 이러한 훈풍이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LNF와 에코프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6에서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LFP 관련주입니다. 오늘 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탑머티리얼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위세하이텍인데요. 위세하이텍은 유진투자증권이 국내 인공지능 관련 종목 중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나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2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구글발 이슈로 인해서 AI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위세하이텍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일 한가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죠. 오늘 하루 만에 급반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모회사이자 비상장 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올해 감사 의견에서 한정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인데요. 회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 로봇주, 그리고 AI 관련주를 위주로 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이슈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 시류의 편승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는 주식 빅리그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공략주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탑머티리얼 네, 지금 무려 120%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좀 축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안 그래도 톡방에 오늘 탑머티리얼 지금 120% 넘게 네. 수익 중이라고 인증샷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오전 방송에만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드린 줄 알았는데 또 3월 달에는 이렇게 또 주식 빅리그에 나와서 또 네. 출전 종목으로 이렇게 100% 넘는 또 수익률을 기록하게 돼서 정말 좀 열심히 분석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도 이제 주셈 종목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톡방에 오셔서 계속 이제 종목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종목은 이 주식 빅리그 통해서 제가 방송 말미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주쌤의 종목, 공략주 또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채널 고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와 함께 전문가님의 공략줄 시간까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리그 핫 이슈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이 중국 중신그룹의 고한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역삼투압 필터 만여 개를 공급했습니다. 중신그룹은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으로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고한 프로젝트는 중국 최대 규모의 염호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인데요. LG화학의 필터 등을 활용해 연간 2만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리튬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상승 랠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튬 역시나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로 쓰여지는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시장에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역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추가적인 더 좋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앞에는 밈이 어떻게 붙냐면은 뭐 세계 최대, 중국 최대 이런 식으로 최대 규모인 거를 강조하면서 뉴스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대기업들의 리튬 추출 프로젝트 소식들은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LNF 쪽에서도 리튬 추출 공정 이제 나선다라는 이슈들까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라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또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중에서 또 대부분 생산 원가의 40%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리튬이다 보니까 이 리튬을 잡아야 2차 전지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지에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 리튬 추출 공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LG화학에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이제 염호 리튬 추출 사업에 나서게 됐는데 규모가 굉장히 또 크더라고요. 연간 2만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는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량이라고 합니다. 또 여과 장치를 활용한 추출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LG 이제 화학 또 추가적으로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리튬을 또 구하려면은 광석이나 염수를 비롯해서 점토 및 유전 등이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이슈들 보면은 뭐 세계 최대 뭐 염소 매장량이 뭐 발견됐다든지 또 거기서 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하다든지 이런 이제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리튬을 또 캘 수 있는 그런 이제 곳들도 뭐 염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점토라든지 이 광석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는 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이제 명칭 같은 경우에도 그냥 2차 전지 배터리가 아닙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죠. 리튬은 사실 이 배터리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원체 또 빠르다 보니까 리튬이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고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치들도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리튬 총 수요가 82만 1,000톤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배터리를 약 15,000대 분량을 생산하는데 7,000톤 가량의 지금 리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갈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폐배터리 산업까지도 같이 함께 봐야 된다는 게 주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1차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재가 있어야지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는 이 자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무한정으로 뽑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또 2차 전지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해서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시 금속물을 추출해서
다시 또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이러한 폐배터리 산업이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종목군들이 각광받는 거는 시대적인 이제 흐름에서 나오는 이제 일부 과정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이런 이제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면은 계속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데 있어서 국산화를 한다든지 현지화하는 데 계속해서 또 힘써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되 사실 지금 이제 종목들 리뷰를 좀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좀 가고 있는 종목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주쌤이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이 투자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폐배터리까지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쌤이 또 출전 종목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는 제가 기존에 2월달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설명드릴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함께 자료도 나눠드리고 했었던 그런 이제 이슈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톡방에 넘어오시면 오늘 이제 출전 종목뿐만 아니라 주쌤이 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대기 중에 있거든요. 최근에 이 폐배터리 종목들이 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리튬 쪽으로만 초점을 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산업까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미리미리 선침을 해나가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 체인 속에서 이제는 폐배터리 관련주까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슈 가운데 하나인 리튬 관련주 중에 어떠한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LG화학부터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LG화학은 사실 물적 분할 이후로 낙폭이 굉장히 크기도 했었고 LG화학에 아무리 이제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증시의 그런 침체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주가 부양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지금 중국 뭐 최대 규모의 염호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또 그런 필터를 공급한다는 이슈는 굉장히 좀 주가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 관련 이슈들이 또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종목인데 리튬 사업에 계속 투자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 그룹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계속해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화학이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오늘 구간에서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화학에서 만드는 이 RO 필터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은 이 RO 필터를 활용하면 리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RO 필터의 역삼투압 공정을 거치면요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 분자만 통해서도 빠르게 이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LG화학 쪽에서도 이런 이제 리튬 추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필터 사업 계속 연구 개발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금 중국의 9대 염호 리튬 추출 사업에는 사업 중 이제 5개 분야에서는 지금 RO 필터 방식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RO 필터 시장이 매년 8% 이상 성장하면서 2025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대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산업 분야를 지금 LG화학에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성장하는 또 성장 중에 있는 산업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염호 이제 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하는 한 LG화학 과의 계속된 이제 협업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G화학이 중국만 지금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남미의 또 다른 염호리튬 프로젝트에도 RO 필터 판매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LG화학이 염호 이제 리튬 사업에 지금 진출하면서 이 필터 쪽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한다면 LG화학 주가는 충분히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22년도에 최저가 구간 찍어주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이 상승 추세선 상단선 구간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도 LG화학 나쁜 국면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고 있어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일목균형표상의 음운대 구간, 이 음운대 구간을 주봉상에서 돌파를 하면은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이번 연도부터 해서 음운대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와 주는 데다가 주셈이 봤을 때는 73만 원 구간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 시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배터리 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그리고 물적 분할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긴 했으나 그 이전 구간까지 이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했을 때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다시 쌍봉 구간까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90만 원대. 그래서 1차적인 구간은 주쌤이 일단은 얘기한 대로 70 지금 3만 원대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지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립식으로도 투자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추가 관심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대응하실 거라고 하더라도 60만 원 선 이탈 여부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방송 통해서도 사실 몇 번이나 리뷰를 또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쌤에게도 또 남다른 그런 이제 애정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쪽에서는 이미 이제 2025년도까지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사업에 약 2조 5천억 원가량 이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올해부터는 리튬을 국내에서 이제 직접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의 율촌 산업단지에서 4만 톤, 이제 4만 3천 톤 규모의 수자나 리튬 공장을 이제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런 이제 퍼포먼스까지도 감안했을 때 실적 반영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간 생산량만 하더라도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 배터리 핵심 가문의 리튬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만큼 계속해서 이 사업에 투자금을 지금 계속해서 지출할 이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포스코 그룹의 이제 목표치라고 본다면은 2030년 리튬 생산 목표가 약 30만 톤으로 전기차 45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월봉상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제가 기존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할 때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포스코 홀딩스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근데 주쌤이 기존에도 계속 목표 주가는 세워드렸었던 것 같은데 36만 원에서 7만 원 선 구간대 그러니까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 돌파하는지까지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아직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월봉상 지금 좀 당겨서 봤을 때 기존의 쌍봉 구간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오히려 시세를 조금 더 크게 내줄 수 있는 또 국면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주사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룹 내에서의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후에 주쌤이 말씀드린 구간대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지에넌 에너지.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에넌 에너지는 제가 오전, 오후 방송에서 둘 다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미 지금 수익권 구간이 30-40% 최소 30-40%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규 진입은 저는 이제 좀 다소 부담스러운 이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에넌 에너지는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리뷰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수익 구간이 많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브리핑을 종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리튬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자면요. 지앤원 에너지 쪽에서 리튬 코리아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리아 쪽에서 리튬 추출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그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미국의 주립대와 지금 리튬 추출을 이제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MOU도 맺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추출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 리튬 추출 기술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만 조금 더 체크를 도와드리자면요. 지금 단기선, 그러니까 5일선 구간대를 타고 있을 때는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5일선을 이탈하면 사실 매도이긴 한데 5일선 구간대 부근에 있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좀 가장 필요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7,400원대인데 6,900원에서 7,000원 사이 단기적으로 이탈하면 꼭 일부 물량이라도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기존 보유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지금 높이 좀 떠 있는 상황에다가 이격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5일선과 21선이 주가상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이격이라고 해서 이 이격을 메우려는 성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정을 줄 경우에는 이 21선 구간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6,000원 구간 아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최종 마무리 익절 구간은 반드시 21선을 기점으로 이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이평선들의 흐름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제가 또 상향을 도와드리는 게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금액대가 약 1,000원 단위로 레벨업이 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8,35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 상황이면은 9,400원 구간대까지 잘하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진입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응 측면에서 이 종목을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 이슈가 있는 대형주부터 중소형 관련주까지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리튬 관련주 지금 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공략주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힌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보이실 때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또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른바 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시설에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에서 현행 대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는 좀 제한을 걸겠지만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지 않겠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술력을 잡았다고 네. 친다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고 이제 봐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가드레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참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들, 중국에 이제 투자도 못하고 공장 증설도 못하고 또 판매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가정을 하다가 다행히 지금 어느 정도 완화적인 그런 이제 좀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드레일 조항들 발표된 거 보니까 핵심은 이제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에서 현행 대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또 반도체에는 이제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전체 낸드 플래시의 약 한 40%,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의 약 40%와 낸드 플래시의 약 20%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사실 미국이 제시한 범용 반도체보다는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생산 능력을 이제 제한받게 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이제 최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구형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이제 주로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이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 원재료인 둥근 원판을 웨이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웨이퍼 기준으로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내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나라에서 반도체 기술력을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향후에 중국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미국도 손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사실 이제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력은 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첨단 미세 공정이 가면 갈수록 이 웨이퍼 한 장을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양이 크게 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사실상 이 5% 제한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업계 대부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이 원래는 이제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도 나와서 올해는 진짜 이 반도체 쪽 업황에 보릿고개가 또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이제 사실상 지금 금지를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1년 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올해 이제 10월에는 또 그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미국의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국 공장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역시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만 지금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불확실성이 거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포함해서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지금 정부 좀 지원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K 지금 칩스법이 완전히 지금 진행되고 나서 좀 이후의 움직임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니까 K 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이슈들은 좀 주목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해외 주요국들은 시설 투자라든지 연구개발비, 뭐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해서 자국 기업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국 내에서의 투자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대규모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 많이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 투자액들이 해외로 쏠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국내 투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K칩스법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K칩스법의 사실 가장 큰 우려가 그런 모든 혜택들이 중견이나 대기업 쪽에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또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정책 보완 역시도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이 지나는 만큼 또 골이 깊은 만큼 또 많이 상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계속 반도체 내지는 장비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추세 전환이 또 시작된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먼저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제가 반도체 관련 이슈들은 많이 브리핑을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브리핑을 제가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삼성전자 일단은 브리핑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들 잠깐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 SK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진짜 올해 1분기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자 전환이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보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22년도 대비해서 매출액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도 줄어든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전이랑 휴대전화 사업부가 실적을 좀 견고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면서 다행히도 대규모 영업 손실 우려는 좀 꺾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이제 업황 침체에 다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보시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이제 1분기에 3조에서 약 4조 가량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근데 사실 지금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따졌을 때도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 내에서도 재고 조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의 업황과 대규모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은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한 법안들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또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도 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PBR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 정도 됩니다. 약 1.2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 삼성전자의 그 저평가 국면이 약 1에서 1.5배인 수준을 감안을 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특히나 지금 6만 원대 이 구간은 매수 메리트가 아주 지금 강력하게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쌤 방송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주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언제 매수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62,000원에서 58,000원 사이는 무조건 1차 매수를 하셔라. 네, 분할 매수 중에서 1차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62,000원에서 58,000원 구간에서 1차 매수 분할로 진행한다고, 1차 매수만 분할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평균 단가가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딱 지금 매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이 6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 구간에서는 무조건 좀 1차 매수라도 발이라도 좀 담그시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 K 반도체 칩스 법안이 일단 통과됨에 따라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진짜 못해도 빠르면은 올 하반기 이내에 7만 원 전후 구간까지는
무조건 반등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까지도 봐야 되는 주식이긴 하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7만 원대 구간 회복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차 매수 해놓으시면은 수익 구간이 그래도 지금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8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주가 회복세 충분히 저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흐름보다는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좀 유통사들 위주로 중소형 종목들 한번 빠르게 체크 도와드릴까 하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에서 지금 반도체 유통회사가 4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SAMT, 무신전자, 신성반도체, 미래반도체. 그래서 미래반도체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회사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었고, 또 특히나 지능형 메모리가 최근에 이제 AI 기점으로 해서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이 미래반도체가 시장에서 상장했을 때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가상 움직임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또 추세에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6,000원 부근에서 18,000원대 구간 횡보세만 보여주더라도 이 종목 움직임 추가적으로 저는 흐름을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통사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SAMT라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미래 반도체보다 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오랜 연을 맺어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물산이 반도체 내수 판매를 위해 세운 자회사로 또 출발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유통 사업체를 원래 한 4개 정도 이제 운영을 했다가 한 군데를 정리를 하고 그 이제 일감들을 다 지금 SAMT에다가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사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에도 사실 연간 실적을 2조 가량 유지해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 횡보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저는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2,600원대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전환의 그런 반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서 이 종목까지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관련 또 수혜주 낙수 효과를 받는 유통사로 흐름 같이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와 함께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2글자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종목 리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그 쟁탈전 시간에 소개를 도와드렸던 주식 와이프의 종목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2월 21일 소개를 해드렸던 탑 머티리얼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1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월 2일 소개해드렸던 캔트로닉스 역시나 28%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꾸준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수익률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아진에스텍입니다. 3월 9일 날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단 하루 만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해성DPC 역시나 9,900원 목표가를 하루 만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탑 머티리얼즈 행진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자분들은 손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추세를 뭐 탈 수 있는 종목은 더 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이제 브리핑 도와드릴 종목들은 다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브리핑을 또 도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또 추가적인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드릴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 머티리얼즈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0% 수익률 내는 게 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와 대단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장세만 잘 맞아떨어지면 100%에서 뭐 300%까지도 가능한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픽을 주쌤이 그래도 탑 머티리얼즈 제가 진짜 탑이 될 만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3일간 단독 방송 하고 있는 중에 올라가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중에 장중에 이 종목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목표 주가 일단 6만 원대 돌파하는지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전일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상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78,000원 구간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최고가 구간 84,500원 찍어줬는데 여전히 지금 그 밑꼬리를 뭐 길게 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가 보유도 수익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익절 관점 구간에서 좀 짧게 좀 흐름을 보자면 75,000원 구간대만 사실 오늘 깨지 않는다면 또 추가 보유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75,000원 구간을 깬다 하면은 역시나 또 추가적인 이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그 머리에서 팔려고 하는데 사실 머리에서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 하면서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빠지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익절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75,000원 구간대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또 익절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 봐드리고 싶은데 캠트로닉스는 제가 K 그 반도체 칩스 그 법안 수혜 기대감과 함께 또 자율주행 쪽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까지도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 구간에서 일부 한번 매도하시면서 또 추가 흐름 볼게요. 다만 지금 주 월봉상에 한번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추가 목표 구간이 3만 원대까지도 지금 매물대가 열려 있어서 계속 한번 흐름을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원래 1차 목표가로 세워드렸던 구간 있죠. 21,000원대 구간 하방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추가 움직임 조금 더 보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일부 매도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종목은 아진엑스텍과 해성TPC를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과의 그런 이제 투자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 볼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눌림목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을 완전 하셔도 괜찮고 눌리는 게 상관없이 가져가실 거면 눌린다고 했을 때 다시 재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점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흐름이 지금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대략 한 9,500원까지 눌릴 수 있었는데 지금 흐름 지켜주는 거 보니까 앞전 구간에서는 지금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구간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14,000원 구간대까지도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또 추가적인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 추가 시세 가능성 아직까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젠엑스텍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해성TPC 한 번 더 봐드릴 텐데요.
해성 TPC는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거의 한 3일 정도 나오면서 계속 좀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이 또 잘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일 구간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었는데 아직 흐름이 꺾이지 않고 지금 8,400원대 지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8,400원대 구간대 뭐 지켜주면은 추가 보유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범위를 조금 확장해 보자면은 8,000원 구간대만 크게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또 흐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해성 TPC가 지금 시세가 완전히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주생 관점에서는 지금 주봉상 음운대 돌파하면은 크게 강세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월봉상 지금 흐름 보면은 20월선 구간대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 매우 좋기 때문에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여전히 목표 주가는 저는 2차 상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TPC까지 이렇게 제가 주식 빅리그 통해서 로봇 관련주 소개해드리고 또 톡방에도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이 자료를 드릴 때는 그 시점에 맞는 트렌디한 제가 업종군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선침에 같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 톡방에 넘어오세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밤에도 계속해서 뭐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리고 뭐 뉴스 시황 계속 올려드리는데 아직까지 이거 이용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쌤이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수단매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톡방에 넘어오시면 일방송 끝나고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놓쳐서 아쉽다,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폐배터리 쪽으로 우리 미리 선침해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종목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탑 머티리얼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120%의 수익률을 달성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과연 주쌤께서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 주실까, 어떠한 종목을 공략주로 소개해 드릴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저는 사실 사골 종목 좋아합니다. 아는 종목을 네. 공략 시점에서 딱딱 그 매수 맥점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수익을 한 40% 이상 내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지금 궁금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네. 눌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공략할 시점이라고 보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비캠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오전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세비캠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더 추가 흐름 볼게요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세비캠은 2001년도에 설립된 재활용 전문 기업이고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탄산 리튬 추출 공정에 대해서도 100톤 가량 지금 추출 설비가 가동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리튬 추출 관련된 이슈 봐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폐배터리 지금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비캠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트렌디하게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비캠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주가 움직임 보면서 금액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최저점 대비해서 18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분의 한 반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거래량 없이 빠지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 계속해서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또 다시 한 번 더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정고점 돌파 가능성을 한번 보면서 단기 대응 구간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4천 원 구간 기점으로 해서 60일선 기점으로 손절가 10만 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 네, 이거는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가 기준으로 13만 원 구간대 잡아드리면서 돌파 흐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출전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이었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언급해 주셨고요. 손절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식 빅리그 오늘도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오늘까지 혼자 나오시고 내일부터 기다리셨던 이영재 전문가님도 함께 하시니까 내일도 함께 여러분들 이 자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와이프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